안녕하세요. 오늘은 버려지는 낙엽으로 텃밭에서 비옥한 유기농 토양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 쌓여있는 낙엽 자루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아직도 낙엽 자루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사실 이 낙엽들은 자연의 가장 완벽한 퇴비가 되어주는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답니다. 숲속 나무들은 특별한 비료 없이 낙엽이 자연스럽게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토양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저는 작년 1년 동안 낙엽으로 텃밭 토양을 만드는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오늘은 낙엽이 어떻게 비옥한 토양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작물들을 키웠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재작년 늦가을에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쌓여있는 낙엽자루 몇 개를 얻어왔습니다. 이곳 토양은 원래 고구마를 키웠던 곳인데 고구마를 수확하고 어느 정도 흙이 깊이 파여진 상태였습니다. 딱딱한 흙덩어리는 걷어내어 버리고 그 공간에 꽤 많은 양의 낙엽을 덮어주었어요. 낙엽자루를 계속 붓다 보니 거의 50cm 정도는 낙엽으로 쌓인 것 같습니다. 낙엽을 텃밭에 뿌린 후에는 물을 골고루 적셔주었어요. 너무 건조하면 겨울바람에 낙엽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게다가 젖은 나뭇잎은 토양과 더 빨리 밀착되고 수분이 있어야 미생물들도 활발하게 움직여 분해도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낙엽들을 고루고루 촉촉하게 흠뻑 물로 적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낙엽들이 서로 잘 달라붙어서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고 흙으로 변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거든요. 낙엽이 분해되려면 적절한 수분과 온도, 그리고 미생물이 필요한데요. 토양 미생물들은 낙엽 속의 다양한 성분들을 먹으면서 낙엽을 점점 잘게 부수고 영양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아하, 이 자루에는 침엽수 잎이 많이 들어있네요. 저는 분해가 빠르고 영양이 풍부한 화렵수 나뭇잎 낙엽을 원했는데 할 수 없죠. 겉으로만 보면 알 수 없으니까요. 일단 쏟아놓은 것은 사용하기로 합니다. 소나무 잎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걸 확인하면 그 자루는 다른 장소에 쏟아놓았어요. 왜냐하면 소나무 낙엽은 분해가 느린 대신 잡초 방지용 멀칭 재료로 아주 좋거든요. 실제로 소나무 같은 침엽수 낙엽은 다른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잡초 방지용으로 쓸 곳에는 소나무 낙엽이 많이 섞인 걸 미리 깔아두었어요. 마지막으로 분해를 촉진하고 조금이라도 보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박스를 덮어주고 비닐도 덮어두었어요. 이렇게 덮개를 해두면 겨울철에도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아주고 수분도 유지되면서 미생물들이 활동하기에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어요. 3월, 과연 낙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박스와 비닐을 걷어내고 확인해 보았어요. 화렵수 나뭇잎들은 많이 분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솔잎은 낙엽 모양 거의 그대로였죠. 겉은 바싹 말라 보이지만 안쪽을 들춰보면 촉촉하고 까맣고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미생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토양 속 미생물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더 많이 시작할 겁니다. 겨우내 덮어두었던 박스들도 추위와 바람 때문에 많이 찢어지고 약해져 있었어요. 이제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박스를 치우고 본격적으로 이곳을 텃밭으로 이용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3월 27일인데 벌써 잡초 새싹들도 많이 보이죠?
낙엽들이 다 부서지지 않아서 아직은 거친 형태였어요. 온전한 토양으로 쓰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저는 실험 삼아 이곳에 파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토양 중간에 공간이 있으면 작은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낙엽 토양을 잘 밟아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낙엽이 좀 더 부서지고 토양 속의 큰 공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밟아지는 것만 보아도 토양 속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그냥 분해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곳에 작물을 키우면 그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낙엽의 분해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식물 뿌리는 자라면서 토양 속 미생물과 상호작용을 하고 뿌리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면서 분해가 더 빨리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곳을 그냥 두기에는 텃밭 땅이 아깝기도 하니까요. 그대로 파종한다면 거친 공간 때문에 씨앗이 발아하여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5cm 정도 모종컵 깊이만큼 상토를 우선 깔고 대파 씨앗을 파종했어요. 씨를 뿌린 후에는 다시 매우 얇게 상토를 덮어주었습니다. 대파 씨앗은 처음부터 깊이 심을 필요는 없답니다. 이렇게 3월에 대파를 심으면 중간중간 솎아서 1년 내내 대파를 먹을 수 있고 가을에는 완전하게 큰 대파를 수확할 수 있거든요. 파는 뿌리가 강하고 적응력이 좋은 작물이어서 이런 실험적인 토양에 잘 견딜 거라고 생각했어요. 팥씨는 조금 촘촘하게 뿌려줘도 걱정이 없답니다. 중간중간 어린 파, 즉 실파를 계속 수확하면 되니까요. 시간이 흘러 6월 여름이 되었습니다. 3월에 파종한 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정말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어린 파를 소금 수확해서 요리에 활용했답니다. 그리고 파를 솎아낸 빈자리에는 실험삼아 고추 모종을 심어보았어요. 메리골드와 할려나, 토마토 모종도 심어보았답니다. 낙엽 멀칭이 그렇게 두텁게 되어 있는데도 날아온 잡초 씨앗은 상당히 잘 자랐습니다. 낙엽을 깔아놓은 지 1년도 채 안 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는 작물들이 꽤 잘 자라고 있었어요. 특히 메리골드와 할려나는 낙엽으로 된 100% 유기농 토양에서도 처음엔 꽤 잘 자라더라고요. 이 식물들은 토양 적응력이 좋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4월에 당근씨도 파종했었답니다. 하지만 낙엽 토양에 당근을 심으니까 제대로 된 모양이 거의 없었어요. 아마도 중간중간에 전부 분해되지 않은 낙엽들이 쭉 뻗은 모양으로 당근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 뿌리가 부드러운 토양에서처럼 마음껏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잔뿌리가 솜털처럼 많이 자라더라고요. 역시 낙엽토양 1년차에는 뿌리채소보다는 잎채소나 열매채소를 키우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토마토 주변의 당근을 모두 소금 수확해 보았어요. 제대로 먹을 만한 것은 별로 없었지만 실험으로 키운 것이라 실망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6월 말이 되면서부터 토마토 수확을 시작했어요. 할려나 꽃도 꽤 많이 수확했는데 샐러드에 활용하면 쌉쌀하고 꽤 맛있죠. 하지만 이들 작물들은 일반 토양에 심은 것보다 풍성하게 자라지는 못했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메리골드는 예상대로 가을까지 잘 자라서 채종까지 했습니다. 반면 고추와 할려나 그리고 토마토는 뿌리를 깊이 뻗어가기가 많이 힘들었는지 가을까지 크게 자라지는 못했답니다. 지금은 늦가을 서리가 내렸습니다. 풍성하게 자라던 모든 이파리들이 서리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전부 녹아버렸네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대파를 수확하고 낙엽으로 만든 토양에서 실험해본 텃밭 1년 농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딱 1년이 지난 낙엽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양을 살짝 파헤쳐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거의 완벽한 토양처럼 보이지 않나요? 100% 유기물 토양입니다. 덜어는 작물의 뿌리, 잡초의 뿌리도 물론 섞여 있습니다. 중간에 우연히 남아있던 원래 흙덩어리와 비교해보면 낙엽 토양의 색깔이 얼마나 진한지 확실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분해된 유기물이 많을수록 토양은 검은색을 띠죠. 숲에서 나는 신선한 흙냄새가 나면서 포실포실하고 비옥한 검은 토양입니다. 조금 더 깊이 파보아도 촉촉하고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토양 속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거친 낙엽 토양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수확 안 하고 텃밭에 방치했던 당근을 발견했거든요. 1년 동안 텃밭에 살아있던 당근을 뽑아보니 그 모양이 정말 괴상했어요. 범상치 않은 낙엽 토양에서 자라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죠? 수확은 어찌저찌 하였지만 섬유질이 너무 질겨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시 토양에 묻어두었답니다. 이 당근들도 내년 봄에는 토양동물들의 먹이가 되면서 완전히 분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흔하디 흔한 낙엽들이 훌륭한 유기농 흙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버려진 낙엽이 1년 만에 이렇게 비옥한 토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고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분과 보온을 유지해주고 이듬해 봄에는 작물의 뿌리 힘까지 빌려 분해를 촉진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낙엽대비는 토양의 기공을 늘려주고 물 빠짐과 통기성을 좋게 하고 비옥함을 높여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텃밭 농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텃밭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